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변에서 2천만 원 이하 소득이 좋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소득에서 어디에 좋다는 뜻인지 소득의 종류와 기준 그리고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2천만 원 이하 소득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2천만 원 이하 소득이 좋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처럼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소득에서 어디에 좋은지 이제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천만 원 이하 소득은 크게 두 가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이 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2천만 원 이하 소득이 된다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분리과세로 세금을 신고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분리과세 계산식에서 추가로 공제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장점이 있고, 건강보험료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2천만 원 이하 소득은.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추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그 조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소득세에서의 혜택입니다. 분리과세와 추가공제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분리과세를 보시면 소득의 종류는 주택임대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세부 기준을 보니까 주택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로 이걸 더한 금액입니다. 합한 금액. 그 총 수입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라면, 자, 이때 이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이 둘 중에 나한테 유리한 걸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 소득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총 수입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 초과한다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때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2천만 원 이하만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 소득,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내 개인 소득과 임대소득을 분리해 가지고 따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추가공제는 일단 소득의 종류를 보니까, 자, 이때는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소득, 내 개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앞서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계산해 가지고 신고할 때 그 계산식에서 주택 임대소득 외에 기타 개인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면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거기서 추가로 다시 200만 원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더 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추가 공제는 만약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그때는 400만 원을 더 뺄 수 있는 거고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면 200만 원,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4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분리과세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만약 개인의 주택임대소득 이걸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는 이 200만 원, 400만 원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천만 원 이하가 좀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비과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예전에 아직도 이걸 비과세 받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소득의 종류는 주택 임대소득입니다. 자, 이 주택임대소득에서
1년에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이 소득세가 비과세다 라는 게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2018년 소득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였어요. 신고할 필요가 없었죠, 세금을. 하지만 2019년 소득부터는 2천만 원 이하도 세금을 냅니다. 대신에 분리과세로 할지 아니면 종합과세일지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계산식은 앞선 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로 계산한 계산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계산해 봤습니다. 분리과세니까 일단 1년에 주택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겠죠. 2천만 원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자,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인데요. 이때 사업자는 제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마친 경우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1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이때 필요경비는 60%입니다. 왜냐하면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으니까 60%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면 총 수입금액 1천만 원에서 필요경비가 60%니까 600만 원을 빼겠죠. 그럼 남은 금액이 400만 원인데 여기서 추가로 400만 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앞선 표에서 그 추가 공제, 주택 임대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의 총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라면 여기서 주택 임대 사업자니까 400만 원을 추가로 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00에서 400을 빼니까 남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세금 신고할 금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피부양자라면 소득 금액이 0원이니까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인데요. 사업자를 보니까 어디에도 사업자 등록을 안 했거나 아니면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1년 총 수입 금액은 400만 원이고요. 필요 경비를 보니까 50%입니다. 왜냐하면 분리과세이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니까 50%예요. 60%는 주택임대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을 따져보니까 총 수입금액 400만 원에서 50% 공제받으면 200만 원 남죠. 여기서 또 추가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때에도 앞선 표에서 말했던 그 추가 공제 조건, 주택임대소득 이것 외에 개인의 기타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만약 개인의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다면 200만 원 차가 안 되는 거고 주택임대사업자는 400만 원 추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 금액이 0원이 아니고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400, 200 추가 공제로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죠. 건강보험료에서 혜택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보험료 감면. 첫 번째 피부양자를 보니까 소득의 종류는 모든 소득이네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제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사업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 이하라면 1년에 모든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1년에 2천만 원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실 이 건강보험료는 다 직장에서 부담을 하죠. 그런데 직장에서 받는 주 소득, 보수죠. 월급. 자, 이것 외에 기타 개인의 모든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2천만 원 이하는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월급 외에 주 연봉 외에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2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 직장에서 연봉이 1억이고 연봉 외에 내가 뭐 주택에서 월세를 받든 뭐 어떤 다른 소득이 있든 이게 1년에 한 소득이 3천만 원 나왔다 라고 하면 2천만 원 빼고 1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가 나오는 거죠. 이 보험료는 내가 다 내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때에도 2천만 원 이하가 좀 좋은 거구나 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험료 감면인데요. 사실 이건 지금 시점에서는 혜택 받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문제예요. 언제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이 혜택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혜택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도 무조건이 아니고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어떤 소득?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보험료 감면을 받았던 겁니다. 단기 임대는 40%,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80% 감면을 받는데 지금은 단기 임대가 없어졌죠. 아예 다 말소돼 가지고 남아있는 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8년짜리 B아파트만 남아있는데 이분들만 감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전체 보험료의 80% 감면이 아니고 이 주택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그 주택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한 거, 그 인상분의 80% 감면 받는 겁니다. 자, 이때에도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인정할 수 있는 그 요건은 좀 복잡한데, 일단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요. 먼저 사업자 등록했을 때 만약 사업 소득이 있다면 이건 피부양자는 무조건 박탈입니다. 인정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사업 소득이 없어요. 등록 안 했고. 자, 이때 이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세, 과세 표준 이걸 따지는 거예요. 만약 과세 표준이 5억 4천 이하다 라고 하면 이때 이제 개인 총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유지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5억 4천에서 9억 이하는 1천만 원입니다. 9억 초과는 박탈인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500만 원 초과한다면 이때는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요.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다시 이제 앞선 표처럼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을 따져봐야 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 이하라면 2천만 원 이하, 5억 4천에서 9억까지는 1천만 원 이하, 9억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는 박탈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여기에서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입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게 주택임대소득도 500만 원 이하는 괜찮겠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무조건 박탈됩니다. 소득이 이로 인해서 발생하면.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계산식 있잖아요. 이 표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1년 총 수입 금액이 400만 원까지, 물론 이때에도 이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내 개인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그러면 피부양자 유지. 만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1천만 원까지 총 수입 금액, 물론 이때에도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내 개인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래야 추가로 400만 원 공제받으니까, 자, 이 경우에만 주택임대소득을 발생시키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서
2천만 원 이하 소득이 좋다라고 할 때 어떤 소득에서 어디에 좋은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